미디어유스 최현준 기자, K-팝은 이제 글로벌 음악 시장이 중심에 서 있다. 특히 2010년대 중반 이후 BTS, 블랙핑크 등의 그룹이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면서 K-팝은 단순한 음악 장르를 넘어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되었다. 그렇다면 K-팝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차우진 음악평론가와 K-팝의 음악적 변화, 글로벌 확장, 작곡, 팬덤 문화 그리고 산업 구조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눴다. K-팝의 음악적 특징과 변화 큐. 최근 K-팝에서 장르 융합이 활발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장르 융합은 K-팝만의 특징이 아니라 21세기 이후 전반적인 음악계의 특징이에요. 팝이라는 개념 자체가 특정 장르가 아니라 인기 있는 음악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음악이 유입되면서 자연스럽게 융합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다만 K-팝은 90년대 말부터 한국안에 의해서 세계의 장르를 혼합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왔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존재해요. 이런 급격한 장르 변화는 청취자들에게 신선함을 주는 K-팝만의 포맷이 되었죠. q. 기반 작곡과 프로듀싱이 확대되면서 K-팝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요? 현재 메이저 음악 시장에서 아이가 직접 창작하거나 프로듀싱한 음악은 없어요. 아이가 음악 창작을 보조할 수는 있지만 완전한 창작자로 자리잡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습니다. 아이가 만든 음악이 유튜브에서 바이럴로 유행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수익화나 차트 진입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 이유죠. 음악 산업은 수백 년간 기술 사회 세대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왔던 분야예요. 앞으로 아이의 도입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당장 산업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거예요. K-팝의 글로벌 시장 확장 큐. K-팝이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처럼 성장할 수 있었던 핵심 요인은 무엇인가요? K-팝의 글로벌 확장은 소셜미디어와 유튜브의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 한국은 인구나 언어적 한계가 있어 로컬 시장이 작지만 인터넷의 발달 덕분에 전 세계 팬들에게 접근할 수 있었죠. 이런 환경 덕분에 K-팝은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북미 유럽에서도 관심을 받을 수 있었어요. q. 각 지역의 팬들이 K-팝을 소비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나요? 네,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남미의 경우 콘서트와 집단적 파티 문화를 중심으로 K-팝을 소비하는 경향이 강해요. 반면 북미와 유럽에서는 디지털 스트리밍과 개별적인 소비가 더 일반적이죠. 하지만 공통적으로 K-팝 팬들은 자발적으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팬카페나 생일 카페 같은 문화적 소비를 즐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K-팝 산업 구조와 변화 큐. K-팝 산업이 구조적인 특징이 있나요? K-팝은 팬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데뷔 전에 팬베이스를 먼저 구축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대표적으로 SM-HYBE 같은 기획사들은 데뷔 전부터 신인 그룹의 정보를 공개하고 팬덤을 먼저 형성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오디션 프로그램도 같은 맥락에서 기획되며 팬들이 아티스트를 키우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팬이 시작이자 끝인 구조를 만들어내죠. q. 로제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탈퇴 사례가 K-팝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있나요? 아티스트에게는 선택권을 넓혀주는 긍정적인 변화이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주도권이 약화되는 부정적인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K-팝은 전통적으로 기획사가 강한 구조였지만 점점 아티스트의 독립성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팬덤 문화와 음악 소비 방식의 변화 큐. 최근 K-팝 팬덤 문화는 어떻게 발전하고 있나요? K-팝 팬덤은 점점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팬들이 스트리밍을 조직적으로 관리하거나
아티스트의 생일 이벤트를 기획하는 등의 활동이 활발합니다. Q. 향후 K-pop 팬들의 음악 소비 방식은 어떻게 변할까요? 앞으로 팬들은 단순한 음원 감상을 넘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아티스트와의 직접적인 소통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K-pop의 성공 사례 Q. K-pop 역사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례는 무엇인가요? BTS죠. 이들의 글로벌 시장 성공은 단연 최고의 사례입니다. 2017년 이후 미국 시장에서 본격적인 인정을 받으며 빌보드 차트 1위를 기록하고 전 세계적인 팬덤을 형성했습니다. Q.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공 사례로 생각한 그룹이 있나요? 크레용팝 사례를 뽑고 싶네요. 이들이 초기에 활동할 곳이 없어 명동, 홍대, 대학로, 강남 등 번화가에서 버스킹 활동을 시작했었어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꾸준히 공연하면서 팬들과 직접적인 소통을 했고 팬들의 의견, 이름표 착용 등을 적극 수용했던 점이 인상적이었죠. 이러한 노력 덕분에 열성 팬층이 형성되었고 이들이 바이럴 효과를 만들어내며 방송 출연과 차트 진입까지 이어졌습니다. 크레용팝의 사례처럼 팬들과 직접 만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K-팝의 미래 전망 이번 인터뷰를 통해 K-팝이 90년대 말부터 이어온 장르 융합의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아이와 같은 신기술이 영향을 점진적으로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팬덤 문화가 점점 더 조직화되면서 아티스트와 팬의 관계가 더욱 밀접해질 것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차우진 평론가는 앞으로 K-팝 산업이 아티스트 중심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기존의 기획사 중심 시스템이 점점 유연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여전히 기획사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변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K-팝이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지속적인 영향력을 유지하려면 기획사의 체계성과 아티스트의 개성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핵심이 될 것이다.